북서부 캘리포니아 옆집에 자리한 네바다입니다. 면적은 28만 6천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보다 크지만 인구는 2024년 기준 31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으로 합병되기 전 네바다는 멕시코 땅이었고요. 지명 역시 멕시코에서 지어진 것으로 네바다는 스페인어에 해당하는 눈으로 덮인 또는 눈이 내린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에라 산맥과 모하비 사막이 넓게 분포돼 있어 미국에서는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네바다는 또 실버 스테이트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1859년 네바다에서 처음으로 은이 발견된 이후 이 지역으로 이민붐이 일어나며 붙여진 별명입니다. 이와 함께 네바다는 금으로도 유명합니다. 네바다를 국가로 쳤을 경우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금 생산국이며 미국에서 채굴되는 금의 7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이 함께 빛나는 곳, 네바다에 대해 알아봅니다. 1800년대 초반 네바다는 스페인의 지휘권 아래에 있는 지역 중 한 곳이었습니다. 1804년 캘리포니아가 분할되면서 알타 캘리포니아의 일부분이 됐습니다. 여기서 뜻하는 알타는 스페인어로 높은 이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어퍼 캘리포니아에 해당합니다. 1821년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멕시코의 준주로 편입되었으나 1848년 미국의 영토를 넘기는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으로 인해 미국의 땅이 됐습니다. 초기에는 유타 준주의 일부였으며 1861년이 돼서야 네바다 준주로 분리됐습니다. 4년 후인 1864년 미국의 36번째 주로 거론됐지만 네바다의 인구는 연방의회에서 요구하는 인구수의 5분의 1인 10,000명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방의회는 얼렁뚱땅 이를 승인했는데요. 당시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은 에브라함 링컨의 재선과 남북 전쟁 이후 공화당이 의회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데 네바다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선거는 링컨의 공화당이 상대방을 파리채로 모기 잡듯 쉽게 이겨 결과적으로 네바다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네바다는 또 미주리와 함께 연방에 가입한 후 국경을 크게 확장한 두 개 주 중 하나입니다. 1866년에는 유타 서부의 일부 지역이 추가되었고 이듬해 애리조나의 일부가 더해지면서 지금의 네바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네바다는 금과 은이 많이 발견되면서 광업이 발달하기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버려진 광산이 많이 생기면서 이에 따라 유령마을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유령마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유령마을 하면 귀신과 같은 유령이 출몰하는 동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유령마을의 정의를 살펴보면 비유적인 의미로 사람이 더 이상 살지 않게 된 지역을 뜻합니다. 세기가 바뀔 무렵 네바다를 포함한 서부 지역에서 발견된 광산들은 수많은 부자들을 탄생시켰는데요. 신흥 부자가 된 금광 개발자들은 날씨 좋은 태평양을 향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서쪽 끝으로 터전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부른 이들 중 일부는 소유 주택과 건물 그리고 광산 장비 등을 남겨놓고 떠났는데요. 네바다에는 이들이 떠나고 덜컥 남아있는 유령마을만 해도 600곳이 넘습니다. 이는 네바다주에서 사람이 사는 도시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대부분의 마을들은 북부에 몰려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소수의 주민들이 거주하기도 해 스스로 유령마을을 만들기도 합니다. 가끔씩 유령마을에서 귀신을 봤다는 증언들도 적지 않아 정말로 유령들이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답은 유령들만이 알고 있겠죠. 모하비 사막은 네바다와 애리조나, 캘리포니아와 유타가 걸쳐있는 고지대 사막입니다. 북아메리카의 주요 사막 4곳 중 가장 작은 곳이지만 면적은 64,750제곱킬로미터로 서울시의 10배가 넘으며 한반도의 60% 정도입니다.
해발 100에서 2000m에 이르는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강수량은 연간 250mm 이하로 매우 낮습니다. 미국 정부는 사막의 주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가장 더운 7, 8월에는 기온이 섭씨 49도까지 올라가 북미에서 가장 더운 곳 중 하나입니다. 반면 겨울에는 영하 18도까지 내려가 극심한 일교차를 보입니다. 사막의 이름은 네이티브 인디언 모하비족에서 따왔고요. 사막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이곳에서 서식하는 식물은 선인장을 포함해 2000여 종에 달합니다. 사막이 형성된 시기는 만년 전으로 현재 식물들은 그때부터 생겨났다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하비 국립보호지역은 정부의 관리하에 잘 보존되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큰 보호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들 도박하면 라스베가스를 떠올리지만 네바다에는 리노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700km 정도 북쪽에 자리해 있는데요. 네바다에서는 라스베가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작은 베가스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1930년대 이혼의 관대한 도시로 유명했는데요. 부부 중 한 명이 6주 이상 리노에 거주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혼이 허용되는 법이 통과되면서 이혼을 원하는 부부들의 방문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방문객들이 늘어나자 자연스럽게 숙박업소를 비롯한 편의시설들도 많아지면서 도시는 성장했습니다. 1970년에 들어서며 다른 주에서도 이혼법이 완화되자 리노의 방문자 수는 크게 감소했고 시당국은 도박과 관광사업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며 캘리포니아에서 네이티브 인디언들에게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게 하자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이 되자 시당국은 대기업들의 투자를 성공시키며 도시는 다시 살아났고 현재 아마존을 비롯해 테슬라, 구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기업들이 이곳에 진출해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도박 중독이 가장 심한 주 1위로 네바다가 올라 있습니다. 이렇듯 네바다는 도박의 성지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네바다뿐 아니라 미국의 대부분의 주 일부 지역은 합법적인 카지노가 있습니다. 미국의 도박 역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1700년대 이전부터 카드 또는 주사위 게임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미국에서 역시 도박이 성행했었습니다. 초창기 원주민들에게 도박은 오락적 목적도 있었지만 교역 물품을 재배분하고 이웃과의 교류에도 효과적으로 이용됐는데요. 1830년대에 들어서는 모여서 도박을 즐기는 이른바 하우스가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861년 정부는 도박을 전면 금지화시켰고 이후 합법과 불법이 반복되다 결국 1931년 합법화에 이르게 됩니다. 한편 19세기 말 2차 산업혁명과 함께 도박도 기계화에 성공합니다. 바로 슬롯머신의 출현인데요. 하지만 도박으로 인해 폐인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대부분의 도시들에서는 이를 불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틈타 네바다에서는 다른 주에서 금지된 활동 등을 허용해주면서 서서히 도박장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른 주에서 불법으로 여기던 프로권투 시합을 허가해주면서 경기의 베팅으로 생긴 수익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네바다는 도박 외에도 이혼을 합법화하며 리노는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도박장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출입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박으로 얻는 수익이 늘어나자 마피아들이 도박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고요. 이후 도박장들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리노가 도박으로 급성장하자 라스베가스 역시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후에는 유명 가수들을 초청해
공연 등의 이벤트를 마케팅 삼아 손님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당시 라스베가스에서 볼 수 있는 가수들로는 프랭크 시나트라, 리버라치, 넷 킹 콜 등 굵직한 가수들이 이곳에서 공연을 하며 관광객들을 유치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네이티브 인디언들을 돕는 의도로 인디언 보호구역에서의 카지노 사업은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cocaine road no more 간다 나루 보리코 다시는 니문 신리도 못 가서 해변난다 리노에서 차를 타고 1시간가량 남쪽으로 내려가면 시에라의 부석 호수 레이크타호가 나옵니다. 레이크타호는 시에라 네바다에 있는 담수호로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의 경계에 있습니다. 해발 1897m에 위치한 이 레이크타호는 북미에서 가장 큰 고산 호수로 면적은 308제곱킬로미터, 깊이는 0.5km입니다. 부피로 따지면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에서 가장 큰 호수이며 깊이는 오레곤의 크레이터 호수 다음으로 깊습니다. 이 호수는 200만 년 전에 레이크타호 분지의 일부로 형성됐으며 현재의 사이즈는 빙하기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맑은 호수를 파노라마처럼 덮고 있는 경관으로 유명한 레이크타호는 호수 유역의 75% 이상이 미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입니다. 여름에는 하이킹이나 낚시, 산악자전거, 암벽 등반 등의 야외 활동뿐 아니라 제트스키, 카약, 패들보드, 웨이크보드 등의 수상 스포츠를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인근에는 15개의 대형 스키장들과 리조트들이 모여 있어 휴가를 즐기기에 이보다 좋은 곳은 없습니다. 특히 겨울철 이곳의 경치는 장관인데요. 스키를 즐기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스 스케이팅은 물론 개썰매까지 타볼 수 있습니다. 미국 방문 시 꼭 추천하는 곳입니다. 국 만드는 서비스요. 오늘은 우리 동네 중국집 왕 사장님이 꿀을 바르고 자면 입술이 매력적으로 변한다는 얘기를 주워 듣고와 행동에 옮겼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입술에 개미들이 지느치고 있네요. 네바다는 웅장한 자연경관과 잘 보존된 역사구역 등 고전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지역들로 유명한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고전과는 거리가 먼 UFO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에리아 51이라고 불리는 51구역은 네바다 남부 그룸 호수에 위치한 미 공군 비밀 군사시설인데요. 이 시설은 외계 생명체와 관련된 수많은 음모론을 낳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정부는 이 시설이 만들어진 1955년부터 이 장소의 존재를 비밀에 붙여왔으며 민간인의 출입마저 통제해 외계인 신봉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결국 2013년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355페이지에 달하는 기밀 문서를 공개하면서 해당 지역의 실체를 인정했습니다. 이 비밀기지가 화제를 모은 이유는 이곳에서 UFO를 목격했다는 제보는 물론 몇몇 영화들에서도 이곳에서 외계인의 시체를 연구하는 장면 등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이 시설에서 일하는 남성이 외계 우주선을 조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음모론에 힘을 실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관할지인 탓에 민간인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한 발짝이라도 진입하는 순간 체포 또는 사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UFO를 믿는 이들은 외계인을 만나기 위해 이 지역으로 몰려들기도 하고 UFO의 촬영을 위해 며칠씩 밤샘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51구역의 존재에 대해 정확하게 인정하지 않은 애매한 입장을 표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보았다는 UFO에 대해서는 공군 비행기가 훈련할 때 햇빛에 반사되는 빛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곳에 군사시설에 위험한 잔해들을 폐기하는 곳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과연 UFO는 있을까요?